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 강사입니다. 화공 연력학에 있어서 화공기사나 화공직 9급, 7급에 공통으로 늘 변별력을 주면서 출제되는 게 흐름공정의 연력학 또는 뭐 흐름공정의 연력학의 응용해서 압축공정과 팽창공정이죠. 이 문제처럼. 그래서 압축공정과 팽창공정은 늘 시험에 낸다. 그래서 화공기사도 추세가 이제 흐름공정의 연력학을 계속 한 문제씩 낼 텐데요. 특히 9급이나 특히 이제 7급에는 화공 연력학 과목이 있으니까 이 압축공정, 흐름공정을 압축공정이나 팽창공정 관련돼서 늘 시험에 냅니다. 그래서 이 10번 문제가 아주 기본적인 공정이고 이 문제 통해서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이버 카페 일타화공, 그 다음에 2,700명 있죠? 2,600명. 그 다음에 네이버 밴드 일타화공 720명 있고요. 많은 가입 부탁드리고, 저랑 직접 소통은 네이버 밴드 일타화공에서 밴드톡, 즉 개인 밴드톡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문제 10번. 유량이 10kg/s인 수증기가 100m/s의 속도로 압축기로 들어가서 압축기 입구 압력의 3배로 압축되었다가 다시 노즐로 들어가서 압축기 입구 조건인 온도 및 압력과 같은 상태로 팽창되면서 500m/s의 속도로 방출된다. 유속이 증가됐죠. 이 과정이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이고 단열 조건에서 일어날 때 압축에서 필요한 동력은 해서 킬로와트로 물었어요. 그리고 단 압축기 입구와 노즐 출구의 높이 차는 없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쭉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압축기는 컴프레서, 압축되는 거니까 얘가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펌프, 그 다음에 팽창기 하면, 익스펜저 하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터빈과 뭐죠? 노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팽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화공기사에서는 팽창과 압축 사지선 다 주고 다음령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서 예전에 나온 적이 있죠. 자,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정도인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미리 써놨어요. 이게 화면을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번 스크린 터치했고요. 항상 그림을 그려보면 압축될 때는 항상 이렇게 작게 그리면 됩니다. 팽창은 이 노즐처럼 이렇게 그리면 돼요. 터빈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질량유량 10kg/s 가르쳐줬고요. U1 100m/s로 가르쳐줬고 P1, T1은 이제 말이 없었기 때문에 임의로 세팅해 주시면 되고 노즐 앞에서 일단 압축된 게 나오죠. 그래서 그 압축 P2라고 놓으시면 되고 3배 됐다니까 3P1입니다. 그 다음 노즐을 통과한 게 뭐예요? P1, T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두 가지 줬어요. 정상 상태와 단열 조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 정상 상태를 준 이유는 요겁니다. 사실은. 연력학 제1법칙. 다른 말로는 에너지 보조 법칙. 즉 이게 항상 뭐예요? 정상 상태일 때의 조건이죠. 그래서 출제위원이 요 식을 써라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 식은 뭐예요? 줄 퍼 킬로그램, 즉 단위 질량당 1 에너지니까 줄이든 칼로리든 킬로칼로리든 상관이 없는 거고 밑에도 그람이든 킬로그램이든 상관이 없는데 선생님이 대표적인 거를 써놨고요. 여기에다가 질량유량 m.를 곱하면 대학교 기본서마다 틀리지만 우리가 보통 스미스 책 기준으로 하면 Q와 WS 위에다가 덧 붙여서 질량유량이니까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 곱하기 세컨드 하면 즉 줄 퍼 세크가 되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외워도 그냥 질량유량을 곱하면 요게 된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세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상 상태의
의미인 거고요. 왜냐하면 축적량이 있으면 계산하기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단열 조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전체가 문제에서 이 전체가 모든 이 과정이 단열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즉, 요 세 파트들이 다 서로 히트, 즉 Q가 서로 외부와 뭐 들어가든 나가든 영향이 없다. 그래서 요 조건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WS를 구하는 건데 이제 또 델타 Z, 즉 압축기와 노즐, 그죠? 압축기과 노즐 출구의 높이차는 없다고 한다. 즉 이거 다 높이차 없다고 한다. 그래서 실제로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 있잖아요. 값이 있어요. 해보면. 근데 뭐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다른 항 영어로 텀이죠.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없애주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을 때는 안 없애주죠. 그래서 문제에 델타 Z나 만약에 델타 U, 특히 델타 U 파트 쪽 값이 나오면 무조건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눈치 까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또 뭐예요? 우리가 델타 H가 제로인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죠? 실제 기체식 이거 한 번씩 다 증명해 봤죠? 이상 기체일 때는 뭐예요? PV는 RT에서 V는 P분의 RT니까 압력 일정할 때 T로 미분하면 이거 없어지죠. 그래서 이상 기체일 때는 DH는 CPDT라고 해서 온도만의 함수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CP는 온도의 함수니까. 실제 기체일 때는 이렇게 식이 나와요. 그래서 사지선다에 가끔 나오죠. 실제 기체일 때 H는 뭐의 함수입니까? 또는 이상기체란 말이 없이 H는 뭐의 함수입니까? 하면 온도만의 함수입니다 하면 틀린 거예요. 엔탈피는 뭐다? T와 P의 함수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이 노즐을 나올 때 P1, T1으로 그대로 똑같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넘버링 하는 거 좀 숙달하시고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뭐예요? PT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PT가 변함이 없다. 그래서 DH, 즉 적분하면 델 H인 거죠. 그래서 델 H가 0인 거예요. 요거 팁 하나 가져가시고 델타 Z 0이니까 당연히 델타 EP,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즉 G 델타 Z 0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근데 통상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단열이라 그랬으니까 Q 이퀄 0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뭐예요? DQ 이퀄 0이죠. 즉 변화량, 개와 외계의 변화량 DQ가 0인데 이거 각각 적분 때리면 우리가 델 Q라고 안 쓰죠. Q라고 쓰죠. 그래서 Q가 0인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문제 읽는 순간 바로 눈치채고 알았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식에서 Q0, G 델타 Z, 위치 에너지 제로, 델타 H, 엔탈피 변화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뭐만 남아요? 요 식에서 질량유량을 우리가 줬으니까 요 식에서 그냥 하면 되겠죠? 델타 H 제로, G 델타 Z 제로, 그 다음에 Q 다트 제로. 그래서 M 다트 곱하기 2분의 델유 제곱은 WS다. 이렇게 해서 WS 값을 찾는데 WS 다트의 값을 찾는데 자, 여기서 조심하실 거 Q가 살아있을 수도 있고 WS가 없을 수도 있고 또는 Q와 WS가 둘 다 존재할 수도 있고 또는 WS만 존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출제위원이 살짝 바꾼다는 거 그래서 뭐가 어느 텀이 존재하는지를 잘 파악하는 거 그것만 잘 하시면 이런 문제는 100% 맞춥니다. 알겠죠? 그리고 등 엔탈피 즉 델타 H 이퀄 제로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입구와 그 다음에 최종 나오는 출구가 온도 압력이 같기 때문에 왜 델타 H는 0인 거죠? 또 한 번 얘기하면 엔탈피는 상태 함수죠. 그래서 출구의 온도와 압력이 같으면 무조건 델타 H 변화량 없는 거죠. 즉 H1 이퀄 H2죠. 그거는 선생님이 지금 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숙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U든 DH든 DS든 뭐예요? 실제 기체일 때와 이상 기체일 때 식 다른 거 꼼꼼하게 애우라 그랬죠. 명심하시고 그래서 이제 단순 계산 들어가면 됩니다.
WS 다트는 M 다트가 뭐예요? 10kg per second라고 알려줬고 2분의 델유 제곱하면 되니까 출구 U2의 속도 500m per sec의 제곱 빼기 100m per sec의 제곱 곱하기 이제 단위 환산하면 되죠. 단위 환산할 때 이제 화공과생들이야 뭐 선수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비화공과 어떤 거 단위부터 막 해야 될지 헷갈려 하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저 킬로와트로 답하라 그랬으니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먼저 딱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1킬로와트는 1kJ per second다. 그래서 이걸 없애주기 위해서 1kJ 1000줄 또 줄을 없애주기 위해서 1줄은 1뉴턴메다 뉴턴 없애주기 위해서 1뉴턴은 1kg의 질량을 1m per sec 제곱 그죠? 그렇게 하면 여기 킬로그램 킬로그램 그다음에 세크 킬로줄 줄 뉴턴 그다음에 여기 메타 제곱 퍼세크 제곱 없어지고 그죠? 다 없어져서 킬로와트만 남습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이 10 곱하기 2분의 500의 제곱이 250000 25만이죠. 빼기 만의 제곱 100의 제곱 만 곱하기 그다음에 여기 조심해야 되죠. 1000 남아있죠. 1000 있어서 1200kW 즉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단위 환산 왜 이렇게 길게 하셨어요 하는데 세부 지금 정도법으로 여러분한테 단위 환산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고 우리 비화공과 학생이면 뭐 특히 공무원 준비생 자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시면 어떻게 돼요? 1줄은 1뉴턴메타 1뉴턴의 힘으로 1m 그래서 1은 중복되니까 안 쓰는 거고 W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힘인 1뉴턴 그 다음에 1m 그죠? 그래서 1뉴턴은 또 뭐예요? F니까 F 이퀄 MA에서 1kg 아니 1kg 곱하기 가속도 1m per sec 제곱 그죠? 다시 한번 W는 FS 힘 곱하기 이동거리 F는 MA 그죠? 그래서 MAS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줄이면 뭐가 돼요? 1kg 곱하기 선생님이 점으로 나타냈습니다. 메타 제곱 퍼 세크 제곱.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시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외우고 있죠. 그래서 킬로니까 그냥 앞에 킬로만 붙여주면 되는 거고요. 그죠? 1kg 줄이면 당연히 뭐예요? 1000kg 메타 퍼 세크 메타 제곱 퍼 세크 제곱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요거 대부분 암기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7급생은 시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화공기사나 화공직 그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공무원 탄약직 명심하실 것보다 흐름 공정의 동력학 100% 나온다. 그래서 압축 공정과 팽창 공정을 시험에 늘 낸다. 그래서 압축기 들어갔다가 압축기 들어갔다가 뭐예요? 압축기로 들어가서 압축기 입구 압력이 3배로 압축됐다가 다시 노즐로 들어가서 압축기 입구 조건과 같은 상태로 팽창 이렇게 돼 있으니까 쌤이 이거를 왜 이거 굳이 쌤이 이거를 표시를 안 했어야 되네요. 그죠? 그냥 이 상태에서 원래 노즐은 동글뱅이 해서 이렇게 X 표시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압축기로 들어갔다가 그죠? 노즐로 나온다. 그래서 유량이 10km per sec인 수증기가 100m per sec의 속도로 압축기로 들어가서 압축기 입구 압력의 3배로 압축되었다가 그죠? 3배로 압력되었다가 다시 노즐로 들어가서 압축기 입구 조건과 같은 상태로 팽창되면서 그래서 압축됐다가 팽창되죠. 당연히 P1이 P2 대비해서 압력이 낮은 거니까 부피 팽창되겠죠. 이 과정이 정상 상태 단열 조건. 쌤이 여기 그림 없앴어야 되네요. 그래서 이거 할 때 핵심이 뭐다? 핵심만 잡으면 연력학 제일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그 다음에 질량 요량 곱해주면 되고 따뜻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거 실제 기체 때 식인데 엔탈피는 온도와 압력의 함수니까 온도 압력이 변화가 없으니까 최종적으로 없어져서 델타 H0, 델타 EP0, Q0 그죠? 단열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것들을 요 식에서 없애주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고 그래서 WS 닷들을 풀면 1200kW가 되더라. 알겠죠? 그래서 항상 헷갈리시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되고 연력학 에너지 보존 법칙만 잘 생각해서 문제에 주어진 살아있는 값들만 입력하면 되겠더라. 그리고 가정, 즉 조건들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공 연력학은 쌤이 독보적이죠. 그래서 화공기사든 군무원 탄약직이든 화공직 7급이든 많은 인강 베스트셀링 중이고요. 우리 실강에서 만나 뵙기로 하고 특히 군무원 탄약직 수험생들은 제 군무원 97급 화공연력학 2회독 하시고 그 다음에 군무원 97급 화공연력학 출제 모의고사 2회독 하시면 엄청난 고득점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수험생 최다 합격자 배출하고 있죠. 예, 감사드리고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